경고! 본 영상에서는 더 나은 개발자가 되기 위한 영상 제작자의 시니컬하고 회의적이고 매우 개인적인 의견이 담겨 있으므로 성실하고 진취적인 개발자분께서는 시청을 자제해 주시길 권고드립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2024년에는 IT 분야에서 큰 변화를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 관련해서는 어마어마하게 활발히 진행되고 있기는 하죠. 공룡 기업들이 날뛰면서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고 있지만 저 같은 일개 개발자는 그저 관심 없는 빅매치 게임 경기를 바닥에 뒹굴러 다니면서 보고 있는 시청자 마냥 멀찌감치 떨어져서 아무나 이기라고 응원하고 있을 뿐입니다. 분명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의 능력과 가능성은 어마어마하지만 그게 현재 일상생활에 현재의 영향을 끼치기에는 아직까지 규제나 가이드 같은 것들도 부족하고 또 그렇게 기술이 성숙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대부분의 경우 2023년과 유사한 양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더불어 개발자 지망생 및 우리 주니어 시니어 모든 개발자분들에게 개발자로서 성장에 관해 생각해봐야 될 점들을 상기시키는 약간의 수고는 할 수 있다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서론이 길어지고 있네요. 아무튼 2024년도에 개발자로서 더 집중해야 될 것들에 대해 제 생각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매력적인 신규 언어라든지 프레임워크나 라이브러리 같은 것들에 대해서 좀 무관심하셔도 됩니다. 정말이지 매년마다 느끼는 건데 맨땅에 비만 오면 자라나는 잡초마냥 어디서 그렇게 불쑥불쑥 튀어나오는지 새로운 프레임워크나 라이브러리들이 자꾸자꾸 생깁니다. 처음에는 시대에 뒤떨어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마구마구 가져다 쓰면서 되도 않는 엣지 있는 개발자 행세를 하면서 허세를 부리곤 했는데 모두 부질없었습니다. IT 분야에서 최초 채택자가 되는 것에는 실제로 큰 이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모든 알파, 베타, 첫 번째 릴리스 같은 것들을 보면서 해당 프레임워크나 라이브러리들이 매우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 학습 경험보다는 모든 변경사항을 따라잡고 버그를 처리하는 인내심과 회복력을 연습하는 데 더 시간을 투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같이 평범한 개발자분들은 이렇게 일단 가져다 적용해보는 것보다는 해당 라이브러리나 프레임워크가 성숙해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이 더 나아 보입니다. 좀 이기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성장통을 겪도록 내버려 두세요. 사실 제 자신도 좀 그렇긴 하지만 기꺼이 지루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영혼을 갈아 넣어보고 싶어하는 개발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냥 그런 분들이 지적 고통의 재미를 모두 누리게 그냥 놔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아무것도 개발 중에 특별히 무언가를 중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PHP 그냥 계속 쓰세요. if문 그냥 계속 쓰세요. 스위치문 그냥 계속 쓰세요. 온라인 블로그나 기사 같은 것들을 보면 이제 그만 사용하세요 라고 나오는 모든 내용들을 그냥 무시했으면 합니다. 전 이게 정말이지 개발자 귀찮게 하는 것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스파게티 코드가 좀 될 수도 있겠죠. 낡은 기술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뭐가 문제죠? 이런 것들을 바꾸려고 하면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리소스를 투입해야 하잖아요. 진짜로 스파게티 코드가 성능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나요? 더 이상 유지보수할 필요 없는 상황일 수도 있는데 뭔가 바꾸려고 하는 시도만큼 무의미한 건 없습니다. 우리한테는 해결하기 위한 더 중요한 일들이 훨씬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개발에 사실상 모든 것이 끝났다는 식으로 광고하는 모든 영상들이나 기사들 같은 것들은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같은 경우 챗GPT를 사용하면 코딩을 안 해도 된다느니 개발자가 필요 없다더니 그런 것들이요. 그런 건 그냥 가십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천공 카드도 80년대 중반까지 널리 사용됐고 코볼 같은 경우도 64년이나 지났지만 여전히 사용되고 있고 어셈블리어도 마찬가지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티옵의 주스만 봐도 이른바 낡은 언어들이 러스트나 스위프트보다 아직 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모든 언어에는 일종의 황금기가 있습니다. 일부 언어는 제 생애 동안 정말 대중적일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루비 같은 경우에는 10년 전에는 훨씬 더 인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좀 인기가 없다고 해서 그게 죽었다는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저 인기가 좀 감소했다는 것 뿐입니다. 요즘 보면 타입스크립트가 딱 그래요. 어디 채용 공고들을 보면 타입스크립트가 필수인 것처럼 표시한다거나 면접 때 이런 걸 물어보시면서 왜 사용 안 했냐고 의문을 표시하곤 하시는데 아니 꼭 그걸 사용해야 되는 건가요? 현재 회사에서는 혼자 개발하고 있는 프로젝트도 많고 미래에 진짜 필요할지 여부도 알 수 없는 그런 걸 왜 안 했냐고 물어보면 제가 어찌 대답을 해야겠습니까? 그래요. 이직을 하기 위해서 공부할 수도 있었겠죠. 최고는 남는 시간에 유튜브로 올릴 영상을 만들지 말고 공부를 해둘 걸 그랬어요. 저한테는 회사에서 해결한 엔지니어링 문제라든지 알고리즘적인 문제들을 시간에 쏟았던 게 훨씬 생산적이고 실제 실력 향상에도 더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필요할 때 필요한 기술을 쓸 수 있다면 된다는 겁니다. 최신 기술이 적용되어 있지 않다고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타입스크립트가 대중화된 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제 상황에서 진짜 필요한 거냐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죠. 다음은 개발을 고수준에서 이야기합니다. 경력이 덜 쌓이면서 소프트웨어를 코드 이상으로 보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코드는 솔직히 재미있는 부분이고 세부 수준에서의 문제를 해결하지만 이 모든 세부적인 해결책들이 코드로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도 의미를 가져야 합니다. 특히 기업이 엔지니어링 유행에 돈을 낭비하기를 덜 선호하는 요즘에는
모든 작업의 비용을 고려하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우리가 코딩하는 모든 것에는 비용이 따릅니다. 선택한 언어나 기술 스택, 브랜치 전략, 프로젝트 빌드 방식 등 개발에 필요한 모든 활동에는 비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비효율적인 엔지니어링 자원관리부터 기업이나 제품의 성공 또는 실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에는 새로운 언어를 굳이 배우지는 않았습니다. 24년에도 사실 비슷할 것 같긴 하고요. 그런 일상적인 습관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신 언어는 아니더라도 이미 능숙한 언어 말고 관심 있는 다른 언어를 어떤 것이든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 AI와 데이터 관련 분야에서 사용이 늘었지만 예전부터 관심이 있었던 언어는 파이썬이었습니다. 다른 언어에서 본 적이 없는 것들을 가르쳐 줄 것이라고 확신하는데 그것이 여러분들이 찾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언어는 프로그래밍에 대한 다른 시각을 제공함으로써 이미 익숙하고 능숙한 언어에서도 더 나은 프로그래머로 만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좋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되기 위한 필수 조건에 관한 것들입니다. 굳이 얘기하자면 꼭 해야 하는 것들은 아니죠.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다시 말하자면 강박을 가지고 하지 않아도 될 조건들입니다. 예를 들어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기여하기 같은 것들 말이죠. 좋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기여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기여한다고 해서 그들 모두를 좋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라고 보상을 주지는 않죠. 그러니까 좋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서 강박적으로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기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깃허브 프로젝트를 만들고 매일같이 코드를 푸시했다는 것도 좋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라는 것을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해도 좋지만 안 한다고 해도 아무 문제 없다는 뜻이니까요.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자면 개발 관련 기사나 블로그, 유튜브 같은 것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유튜브 컨텐츠를 만들고 있긴 하지만 이것은 저의 취미일 뿐입니다. 제가 좋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은 아니라는 거죠. 소셜미디어의 존재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기술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좋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정의될 수 있지만 코드의 양으로 측정되지는 않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